자, 저도 왔습니다. 국승호 강사입니다. 자, 조금 전에 하나 찍었는데, 그렇죠. 뭐 마이크도 안 켜고 아무것도 안 켜고 혼자 강의를 하고 있더라. 자, 도시구조 이론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제 강의 노트에 있는 논점 번호가 53개죠. 그러니까 42번이면 이제 거의 종반부에 와 닿죠. 그리고 도시구조 이론은 크게 중요한 논점도 없고 자주 나오는 주제도 아니에요. 최근에 자주 나올 뿐이지. 그래서 딱 틀만 암기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도시구조 이론. 그런데 여기에 성장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도시는 성장을 하면서 하나의 틀을 갖죠. 항상 도시는 성장을 하고 성장을 하면서 하나의 틀을 갖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이 성장이에요. 도시는 죽어있는 생물, 죽어있는 사물인데 마치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성장한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시 구조 이론은 생태학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이 생태학적 표현이라는 건 죽어있는 사물을 살아있는 생물처럼 취급합니다. 요거 생태예요. 생태가 아니라 생태학적 분석. 그리고 첫 번째가 버제스의 동시문 이론이죠. 일단 버제스는 시카고시를 분석한 거죠. 시카고시. 근데 시카고시가 평야지대예요. 그러니까 동시문으로 성장한다는 건 모든 방향으로 골고루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동시문 이론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도시는 시카고예요. 시카고라는 도시는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모든 방향으로 동심원을 형성하며 성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요놈이 보여야 됩니다. 튜넨의 토지 이용 구조를 도시 구조에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 튜넨의 위치 지대는 일단 지대 이론으로 치면 지대 이론은 어디로 확장됐죠? 알론소의 입찰 지대 이론으로 확장이 됐고, 그다음에 도시 구조 이론으로 가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으로 이렇게 확장이 됐어요. 이거 잘 나옵니다. 튜넨의 이론은 지대 이론으로는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으로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도시구조로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튜넨의 이론이 왜 동심원의 이론으로 확장될 수 있니? 그러면 요거 한번 잠깐 볼까요? 이게 지금 튜넨이 설명한 토지 이용 형태죠. 즉, 왜 여기는 밀이, 여기는 쌀이, 여기는 보리가 경작됩니다. 그런데 눈치채셨나요? 이게 지금 무슨 형태예요? 이게 동심원의 형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튜넨이 동심원의 형태로 어떤 농촌의 토지를 설명했거든요. 이걸 확장시킨 게 바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에요. 그래서 동심원 이론은 항상 암기 코드가 시카고시를 분석했고, 도시를 살아있는 생물처럼 취급하는 생태학적으로 분석했고, 그리고 이 생태학적인 분석을 했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 잘 나옵니까? 친입경쟁천이라는 생태학적인 표현이 잘 나옵니다. 친입경쟁천이가 나오면 항상 생태학적인 표현이에요. 즉, 기존의 생태계에 이종이 침입합니다. 이종 생물이 침입을 하면 기존의 토종 생물과 경쟁을 하고요. 그리고 경쟁에 따라서 그 지역의 생태계는 변화천이 됩니다. 이게 친입경쟁천이가 나오면 항상 버제스의 이론을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친입과 경쟁이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 부동산학에서 딱 두 번이 나와요. 하나는 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서 나오고요. 하나가 또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가 침입하면, 그렇죠. 주택 여가 현상. 자, 주택 여가에서요, 하향 여가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의 주택을 물려 사용하려고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들어가죠. 이게 바로 침입이에요. 그래서 주택 여가를 학자들은 친입과 경쟁, 천이 이런 표현을 써서 설명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생태학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5개 지대로 분화가 되는데 우리가 암기 코드가 바로 중, 점, 노, 중, 통 이렇게 암기했죠. 자, 통은 어디 갔니? 요 교외 지구를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통근자 지대라고 시험을 많이 내죠. 그래서 저는 두 문자를 통근자로 암기했어요. 중점, 노중통. 자, 그런데 이제 선형이에요. 버제스가 시카고시를 대상으로 동심원 형태로 발전한다고 하니까 호이트는
미국의 142개 도시를 분석했어요. 그러면 버제스는 시카고시 하나만 분석했고 호이트는 142개 도시를 분석했으니까 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 보다 일반화된 이론이에요. 그러면 호이트는 어떤 점을 발견했느냐? 미국의 일반적인 도시는 대부분 평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성장의 장애물이 있어요. 즉 이게 도시라고 하면 대부분 이쪽에 산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강, 호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산을 뚫고 도시가 성장하고 호수를 뚫고 도시가 성장할 수는 없죠. 그래서 주택지가 도심의 뭘 따라서 주요 간선도로, 즉 도로를 따라서 부채꼴 모양으로 뭔가 성장을 합니다. 자, 이 부채꼴 모양을 우리 학자에 따라서는 쐐기형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표현은 둘 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 삼각형이에요. 삼각형의 형태를 운치 있게 부채꼴이다, 부채 모양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쐐기형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리고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항상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여기에 제가 필기를 해드렸죠. 소득을 강조한 이론이에요. 이 소득을 주택, 지불, 능력이라고 출제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자, 친입경쟁천이나 생태학적 표현이 나오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고 소득을 강조했다, 주택, 지불, 능력을 강조했다 그러면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라고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구도시라면 요 다핵심 이론은 바로 현대도시를 뜻합니다. 그래서 현대도시예요. 현대도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의 성장의 중심, 이걸 핵이라고 하죠. 하나의 성장의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수개, 여러 개의 핵을 중심으로 도시가 동시다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현대도시는 다양한 성장의 핵을 가지고 있나요? 그러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현대도시는 뭐가? 기능이 다양하다. 따라서 기능별 여러 가지 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능별 핵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시험에 말이 꼬이네. 여기서는 시험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다핵이 왜 만들어집니까? 그럼 암기 코드가 항상 동종활동은 서로 모이고 동종활동이 집적, 이종활동은 서로 흩어지려는 성질이 있죠. 이게 동종활동의 집적, 이종활동의 분산. 그리고 특정 위치를, 즉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공업은 물이 있는 특정 위치를 요구하기 위해서 특정 위치를 선호해서 특정 위치에서 핵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핵을 만들고 싶어 해요? 도시 중심이죠. 그런데 지대 지불 능력이 낮다면 외곽으로 가서 핵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동종활동의 집적, 이종활동의 분산, 동종활동의 집적, 이종활동의 분산, 그리고 특정 위치를 요구하기도 하고 지대지불 능력의 차이가 있어서 다양한 핵이 만들어집니다. 자, 동심원 이론은 미국의 시카고 대학. 자, 버제스는 시카고 대학의 학자예요. 그래서 시카고 학파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시카고 대학, 시카고 학파를 중심으로 발전했고 도시의 공간 구조를 생태학적 관점으로 설명했습니다. 생태학적 관점이면 항상 친입 경쟁 천위. 이게 생태학적 관점, 친입 경쟁 천위가 나오면 전부 다 동심원 이론을 설명해요. 그리고 동심원 이론은 튜넨의 이론을 도시 구조에 적용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는 동심원상으로 확대가 되고 5개의 지대로 분화가 되는데 5개 지대는 중, 점, 노, 중, 통 이렇게 되는 거죠. 중점, 노, 중통. 자, 그 다음에 이 점이지대를 설명하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점이지대를 천이지대라고 하는데 이 표현 잘 보세요. 내측에는 경공업이 있고 외측에는 불량주거지대가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자, 버제스는 5개 지대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노동자 주거지대, 중산층 주거지대, 통근자 주거지대는 물어볼 일이 없어요.
노동자 주거지대는 노동자가 주거하는 지역이고 중심 업무지구는 중심 업무지구고 그래서 대부분 물어보면 요 점이지대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보세요. 이게 도시 중심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점이지대야. 점이지대. 자, 점이지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그러면 요 도시 중심에 가까운 지역은 요 도시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한 경공업이 요렇게 분포를 해요. 그 다음에 요 점이지대 다음이 노동자 주거지대죠. 그래서 요 점이지대의 바깥쪽은요, 요 주거지역, 노동자 주거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한 노동자들이 여기서 천막을 치고 살고 있었어요. 옛날엔. 그래서 내측에는 경공업 지구가 있습니다. 여기가 내측의 경공업이고 외측에는 불량 주거지대, 즉 노동자 주거지대로 들어가지 편입되지 못한 노동자들이 천막 등 불량 주거지대를 형성하고 있더라. 이런 거죠. 그러면 점이지대, 천이지대죠. 그 다음에 근로자 주택지대란 점이지대, 천이지대, 점이지대에서 이주한 주민들이 그러니까 최초의 시골에서요 농업을 짓던 사람이 일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도시로 와요. 그러면 이 노동자는 아직 기반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노동자 주거지대로는. 그래서 요 앞에서 천막을 치고 살아요. 그러다가 이 노동자들이 여력이 생기면 이제 어디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노동자 주거지대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근로자 또는 노동자 주거지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선형이론. 선형이론은 도시는 자연적 장애물, 산, 강, 인공적 장애물, 철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걸 피해서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의 주요 도로를 따라서 소득계층별로 형성이 된다. 그 다음에 이건 중요치 않고 자 호이트 보세요. 호이트에 의하면 도시는 부채꼴 모양이고 자, 그 핵심의 도심은 하나고 이 하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다핵심 이론을 제외하고는 둘 다 단핵 모형이에요. 단핵, 하나의 중심을 갖는다. 그리고 교통을 따라서 뭔가 성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의 지불 능력 그러면 두 글자로 바로 소득이죠. 소득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에요. 호이트의 선형. 호이트는 주택가격의 지불 능력, 소득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선형 이론에 의하면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은 항상 교통을 따라서 교통 주변에 있는 거죠. 도로 주변에. 그 다음에 다핵심 이론. 다핵심 이론은 헬스와 울만이 제시한 이론이고 도시 내부 구조는 수개의 핵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 다핵 구조로 파악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 다핵이 만들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유사한 도시 활동을 서로 집중하려고 하죠. 이게 유사 활동의 집적이에요. 집적. 그리고 서로 다른 도시 활동 중에서 집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집적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건 모이면 안 좋다는 거죠.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종 활동의 분산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온 것 중에는 제일 어렵게 나온 거예요. 동종 활동은 서로 모이고 이종 활동은 서로 분산됩니다. 이 표현을 이렇게 2번과 3번처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액이 성립하는 이유 추가로 두 가지가 특정 위치를 요구하기도 하고 지대 지불 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빵꾸노트 한번 보시자고요. 어이구, 빵꾸노트가 엉뚱한 게 지금 들어가 있네요. 자, 지대 다음이죠. 보자고요. 자, 동시몬 이론은 사회학자 버저스가 시카고시를 대상으로 도출했고 버저스의 동시몬 이론이 나오면 항상 나오는 포인트가 시카고시고 시카고학파, 시카고대학 그리고 생태학적인 분석을 강조했고 그 결과물이 진입, 경쟁, 천이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5개 지대입니다. 그러면 중, 점, 노, 중, 통. 중점, 노중통. 자, 내측에 경공업이 있고 외측에 불량 주거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점이지대 또는 천이지대, 점이지대 또는 천이지대. 자, 그리고 이게 좀 어렵습니다.
자, 동시몬 이론에 따르면 범죄, 인구이동, 빈곤, 질병 등의 도시 문제, 요놈이에요. 도시 문제. 도시의 문제는 중심에 접근할수록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당연히 도시의 문제는 중심에 접근할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돈이 많은 고소득자들은 어디에 위치하는 거예요? 중심에서 가장 먼 곳에다가 뭔가 주거지대를 이렇게 만들고 여기서 출퇴근을 하는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접근성이나 지대 인구 밀도는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낮아지는 거죠. 도시 문제는 항상 도심에 가까울수록 심해지고 접근성이나 지대 등은 외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천이지대 또는 점이지대에서 이주한 주민. 그러면 천이나 점이지대에서 이주한 주민들은 전부 다 노동자 주거지대예요. 노동자들이죠. 그래서 노동자 주거지대. 자, 저소득층의 노동자들이 주거하는 지대 이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일단 삼각형인 부채꼴 모양, 쐐기형, 그리고 무엇을 강조했다? 소득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호이트에 의하면 주택지는 도시의 주요 간선 도로를 따라서 삼각형의 형태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 주거 공간의 유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주택 가격의 지불 능력. 이걸 소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서는 현대도시가 포인트예요. 현대도시는 동시몬이나 선형 이론처럼 단일의 핵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다양한 핵을 중심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핵의 성립 이론은 동종활동은 서로 모이고요. 이종활동은 서로 분산, 이게 집적이고 분산이고, 그리고 특정 위치의 요구, 지대지별 능력의 차이 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